KBS 탐사 보도팀은 최근 CIA의 한반도 관련 비밀문서 한 건을 입수했다. 그 속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지난해 11월, 취재진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을 찾았다. 이 대학 안에 있는 NSA는 미국 정부의 각종 비밀 문서를 공개해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문서 발굴 기관이다. (20여) 년간 수천 건의 정보 비밀 문서를 기밀 해제시켰고, 그것을 위해 정보 자유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문서 공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The mis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is to bring out the primary sources for journalists, for scholars, for Congress, for the public, and even for policymakers who often don't know what each other is thinking. 지난해 ABC 방송과 공동기획해 에미상을 수상한 닉슨 인 차이나 역시 이 NSA가 발굴한 닉슨의 중국 방문 관련 비밀 문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동안 NSA가 공개 요청을 해서 세상에 알려진 한반도 관련 기밀 문서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오버더퍼 컬렉션으로 불리는 비밀 문서들. 38년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생활을 한 오버더퍼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주한 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오고 간 비밀 문서를 바탕으로 2개의 한국이란 저서를 썼다. NSA에서도 한반도 관련 문서는 중요한 비밀 해제 대상이다. NSA는 지속적으로 동북아 관련 문서들의 비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We've gotten the declassification of thousands of pages of documents that relate to Northeast Asia, to Korea Peninsula, to Japan and China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Korea and with the United States. This has been a long-term process where we have filed thousands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s to ask for the release of the policy documents. 최근 NSA는 KBS와 공동 기획으로 한반도 관련 문서 한 건을 비밀 해제시켰다. 1998년에 CIA가 작성한 총 36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서. 지금까지 공개된 한반도 문서 중 가장 빠른 것이 80년대 문서라는 것을 보면 이 문서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CIA를 포함해서 미 행정부처에서 나오는 문서의 자동 비밀 해제 기간이 평균 25년입니다. 25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문서가 1998년에 작성된 것이 2023년경에야 나와야 될 문서를 NSA가 그 정보공개법, 그 FOIA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입수를 했고, 그것이 우리 한국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이 문서로 봐서는 큰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 보고서에 기록된 작성 시점은 1998년 1월. 이 보고서는 비밀 문서로 분류돼 있다. 비록 비밀 해제가 되긴 했지만 군데군데 지워진 부분이 남아 있어 이 보고서가 다룬 내용이 여전히 민감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CIA가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5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는 구절이다. I thought this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and provocative documents I've ever seen in relation to Korea and to a certain extent in relation to almost any country. This is the kind of exercise with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at never took place in relation to the Soviet Union when it was collapsing. 이게 내부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의 인식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전략들을 고민했고 어떤 전략들을 선택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 98년 1월
미 중앙정보국의 회의실에는 비밀 회의가 소집됐다. 참석자는 전 현직 정보부 관리와 학자, 군사 전문가, 연구원 등 20여 명. 리처드 커 전직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비롯해 찰스 프리먼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 에릭 맥베이든 전 해군 제독 및 주중 국방부 무관 등의 동북아 군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고, 도널드 다니엘 조지타운대 교수, 공화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헤리티지 재단의 프리스톱 아시아 연구소장 겸 전 국방부 장관 정책고문, 네오콘의 싱크탱크인 AEI의 에버스타트 연구원, 조나단 폴락 등 보수 성향의 학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그 밖에도 멜 찰루푸카, 토마스 플레밍 등의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보고서의 공란으로 남겨진 익명의 인물들은 전 현직 CIA 관리들로 추정된다. 그들을 포함한 참석자의 수는 공개된 인물만 모두 20명. 결국 1998년 1월 CIA는 광범위한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 및 학자들을 불러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었던 셈이다. It's important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be reaching out to people beyo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o have some expertise in the area. So from that standpoint, it's a perfectly reasonable exercise.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people who were invited to talk really are experts on the region. A few of them are experts on South Korea. There were very few actual specialists on North Korea in that region. 그렇다면 이 비밀 문서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문서 첫머리에서 그들은 코리안 엔드게임이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여러 가지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토대로 1997년 3월에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드러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 동북아 전문가 패널들을 소집했다.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약 1년 전인 97년 3월에도 CIA가 비슷한 성격의 한반도 관련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사실이다. 가상 실험의 내용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상황에 대한 검토다. 첫 번째, 북한이 제한적인 남침을 해올 경우. 두 번째,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 남한 주도하에 평화적 통일이 달성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3가지 시뮬레이션의 공통점은 모두 북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1997년 3월 미국은 북한이 붕괴할 것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기 북한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못 갔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지난 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권력 체계의 급격한 변동을 의미했다. 더구나 그로부터 3년간 부기자인 김정일은 권력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북한 권력 세습 구도에 이상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1995년 여름엔 1시간 강수량 800mm에 달하는 대홍수가 북한을 휩쓸었고 그에 이은 대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에 달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We should provide them emergency relief goods. We should provide them with a quilt. We should provide them with a blanket, warm clothes, medicines, as well as these building materials.
Out of this, the most important is the rise. 사상 최초로 외국에 공식적인 구호 요청을 할 정도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은 금방이라도 붕괴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95, 6년경에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의 기근이 아주 대단하고 광범하기 때문에 거의 행정력이 마비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갔다. 뭐 제가 직접 접하는 정보 보고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북한의 붕괴가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거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으로의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97년 4월) 북한 주체 사상의 대가로 불리는 황장엽 노동당 비서까지 망명해 남한에 옴으로써 북한은 정치적, 사상적 구심까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 과연 북한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김정일로서 합당하겠는가? 그것은 결국 김정일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97년 3월에 시뮬레이션이 있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CIA가 다시금 새로운 북한 보고서를 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시뮬레이션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았던 또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98년 1월) CIA가 검토해보자 했던 것은 97년 3월의 시뮬레이션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또 하나의 상황, 북한이 금세 붕괴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검토였다. 우리는 남북한이 생각보다 긴 경쟁적 병종 기간을 가질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들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했을까?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이 1997년 10월 북한의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 자리에 올라 권력을 장악했음을 선언하고 그해 12월 남한에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남북한 양측에 발생한 97년 초와는 전혀 다른 상황. 미국은 그 달라진 상황에 대처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된 지배적인 관점은 북한의 붕괴가 몇 년 내로 임박했다라는 관점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광범위했었고요. 그러한 어떤 위기감 속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반도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에 대해서 얼마나 미국이 이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석상에서 토론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한반도에서 발생한 새로운 상황, 곧 남북한이 공존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다. 남한 중심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 장기간 남북한이 공존할 가능성, 단기간 동안만 북한이 공존하다 붕괴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그들은 북한이 곧바로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문가 패널은 단시일 내에 북한 정권이 반드시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불안한 듯 보였던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붉은 길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당장은 내부 권력 투쟁으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국제사회계에서 우리에 대한 식량을 많이 기증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제 위기는 해외 원조 및 구호 활동 등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었다. 남한 주도 흡수 통일의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존의 기간이 길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김정일 정권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면 북한 스스로 조만간 겪게 될 경착륙에 대처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을 것이다. 결국 참가자들의 의견은 북한이 오래 버텨도 5년 내에 붕괴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비록 패널 참가자들의 관점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는 북한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5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까? 이 결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당시 토론 참가자들을 만나 이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다. 참가자 중에 한 명인 에릭 맥베이든 전 해군 제독은 당시엔 북한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증언한다. We were considering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s a realistic outcome, something we needed to worry about a great deal at the moment. And that was not universally held, but it was being talked about a great deal. 하지만 주 중국 미국 대사관의 무관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낸 그는 중국의 원조로 북한이 지탱해 나갈 것이라 전망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참가자들이 그런 상황을 불만스러워했다는 것이다. And that aid from China has remained on the margin, but it has been enough to sustain North Korea. And of course, hardline Americans were unhappy about that. They wanted the Chinese to take harsh action and maybe even bring about the collapse of North Korea. 조지타운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도널드 다니엘 교수는 토론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집중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The first event that we did was specifically oriented towards the question of would North Korea collapse internally? And the term that was used at the time was would North Korea implode? That was the term that was used. And I think one of the conclusions, though, that we came from that was over the long term, it seemed difficult to suggest that North Korea would remain a viable state. 미 국방대학원의 프리스톱 교수 역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을 당시부터 팽배했던 북한 붕괴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People were feeling that without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in the system, absent aid packages from the outside, that the North would collapse. I think it was also related, a lot of this judgment was related to the agreed framework. Par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logic in arguing support and funding for the agreed framework was that you wouldn't have to worry about this because the regime would collapse before you had to actually pay the money. 보고서의 결론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고 그것을 전제했던 미국 정보기관 및 행정부, 학계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페리에 이어 미 국무부의 대북 정책 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CIA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희망사항이었다고 말한다. I think among some of the conclusions they came to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could not possibly continue to exist for 5 years obviously is not the case. And I think the CIA report actually probably is reflecting what people wished would happen, not what was going to happen.
CIA 보고서가 작성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한다. 1998년 11월 전 국방장관인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에게 북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제안을 맡긴 것이다. 페리는 99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웬디 셔먼 등 북한 정책 검토팀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8개월간의 진지한 검토 끝에 페리 보고서라 불리는 새로운 대북한 정책이 입안된다. Everyone else who had an interest on the Korean Peninsula to come up with a new policy for the United States. The result of that, as you know, was the Perry Report, and Dr. Perry and myself, along with a fine team of professionals, and working very, very closely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moved forward to implement the Perry policy. I have reviewed the key findings. 페리의 새로운 대북한 정책안은 1999년 10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보고된다. 페리가 보고한 5가지의 대북 정책 권고안. 그 내용은 CIA 보고서와 판이하다. 가장 큰 것은 북한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북한 체제 변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책은 미국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다뤄야 한다. 나아가 페리 보고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다. 제네바 합의는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 동결과 검증을 가능케 했고 플루토늄 생산 시설로 의혹을 받았던 금창내 지하시설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기반이었다. 우리는 제네바 합의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하지 말고 보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종식시키고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준비해야 하며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 및 평화 공존 정책과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강압적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일단 철저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나면 이후에 뭐 경제적 패키지라든지 궁극적으로 수교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방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이제 상호간에 주고받는 이제 일괄적인 딜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상호작용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했다라는 점에서 그건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전환이 가능했을까? 이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 위성 성과적으로 발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 운반 로켓으로 첫 인공지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대북 정책 검토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98년 8월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 주장했던 대포동 미사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미사일 발사 후 먼저 경악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이 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今般の発射が強行されまし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北朝鮮側に対し直接我が国の遺憾の意を伝達し、また厳重抗議の意を明らかにいたしております。 This is CNN International Breaking News.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이면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다. They tracked this missile test very carefully, and it appears to have been a two-stage missile, a Taepodong-1, which is a two-stage missile. 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쏜 그 대포동 미사일이 2,000km 이상 갔거든요. 그리고 연료에 있어서도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2,000km 이상을 가게 되면은 그것은 대기권을 뚫고 어떤 그 다른 대륙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의 징조다. 한반도 차원을 넘고 동아시아 차원을 넘어서 미국 본토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것은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관심을 끌 획기적인 조치랄까,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10월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이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혹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전략이랄까 그런 조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NHK가 오늘 긴급 입수해 주요 뉴스로 보도한 북한의 금창리 위성 사진입니다. 98년 8월에 불거져 99년까지 이어진 금창리 핵시설 의혹 역시 북한의 대미 협상용 사건으로 해석된다. 마치 대규모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는 듯 보였던 금창리 지하시설은 사찰 결과 텅 빈 터널로 밝혀졌다. 북한이 일부러 핵시설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And certainly as we got into 1998 and 1999, when North Korea launched a rocket over the Sea of Japan, when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thought that there was a new potential site for a graphite-moderated reactor at Kumchang-ni, when the United States Congress, which was then a Republican Congress and much more conservative, was worried about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finance heavy fuel oil to North Korea. I would say that those things probably had a great impact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in fact was the reason why President Clinton asked former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 to lead a process to review America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o work very closely. 페리 보고서 속에도 미국이 재검토를 시작한 목적이 드러나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을 종식시키는 데 시급히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해 7월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백남순 북한 외교부장을 만나 역사상 최초의 북미 장관급 회담을 갖는다. As you know, I have just met with Foreign Minister Pec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This was the first bilateral meeting at the ministerial level ever held between our two countries. (2000년 10월에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회담을 한다. 그것은 미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처음으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올브라이트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김정일은 대형 카드 섹션을 통해 다시 한번 대포동 미사일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올브라이트의 자서전에는 당시의 느낌들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카드 섹션 중간 부분에 대포동 미사일이 나타났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통역을 통해 말했다. 저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미사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발사요. 나는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상에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냉전이 끝난 후 자기 정부의 관점이 변했다고 대답했다. 이제는 미군이 안정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KBS가 입수한 2000년 10월 미 국무부 비밀문서 속에서조차 체어맨 김정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북미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된다.
2000년 10월엔 북한 군부를 대표하는 조명록이 김정일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다. 조명록은 클린턴의 방북을 희망하는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한다. 클린턴의 방북은 곧이어 불거진 팔레스타인 사태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당시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북미 관계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The President announced his decision to ease some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는 북한의 선언에 따라 미국은 50년간 지속되어온 대북한 경제 제재를 완화했다.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 소비재 상품의 대북한 판매 및 금융 서비스가 허용됐다.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해 북한이 그토록 열망하던 북미 수교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은 좋았다. 당시에 그래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있던 외교관 알렉산더 보론초프가 그 회고원 기사를 한 번 봤습니다. 그때 평양은 완전히 그 미국하고 곧 수교가 되는 것처럼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뭐 미 제국주의 타도니 하는 말들을 그렇게 강하게 내세우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로 돌아가지고 그냥 친미 일색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북한이 얼마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연망하는지를 자기는 역으로 읽을 수 있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그냥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그렇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손을 안 내밀어줘서 그렇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만 개선이 되면은 자기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대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페리 보고서의 움직임은 미국 일부의 입장일 뿐이었다. 페리 보고서가 작성되기 직전 페리 보고서와는 판이한 또 하나의 보고서, 아미티지 보고서가 작성됐다. As well as many of Al-Qaeda's associates in countries like 아미티지는 부시 일기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공동 작성자인 폴 울포이치 역시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이른바 네오콘의 중심 인물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된다.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은 질적으로 악화되었다. 페리 보고서와는 대조적으로 아미티지 보고서는 대북 억제와 봉쇄를 기본으로 하는 강경책으로 일관한다. 미국은 억제력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강화해야 한다. 그래도 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잔존하는 위협을 봉쇄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현재 부시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육자회담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이미 1999년부터 미국의 강경파들은 육자회담을 준비했던 것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북한의 안보를 다룰 육자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문제는 회담이 실패할 경우의 선택이다.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초강경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유사한 입장이다. 외교가 실패하면 미국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갖춘 북한을 억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미국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한다. 아미티지 보고서의 작성자 중 두 사람은 CIA 보고서의 작성에도 참여했다. 페리 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의 입장은 얼핏 전혀 다른 듯 보인다. 하지만 유사시의 대응 방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페리 보고서의 결론은 이중 전략의 채택으로 내려져 있다. 그 두 번째 전략은 물론 군사 전략이다. 미국의 입장은 결국 하나라는 이야기다. 투 트랙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양면 정책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발표는 안 됐지만은 군사적인 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미국 정치가들이 당파를 떠나서 자기들이 대통령제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의회냐를 떠나서 통일된 목소리로 나오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언제나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Mr.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클린턴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로 바뀌고 부시는 취임 초기부터 대북한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2002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선 선제 공격론까지 언급된다. To be ready for preemptive action when necessary to defend our liberty and to defend our lives. 부시 행정부는 2001년에 이미 비밀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전술 핵무기의 개발과 선제 핵공격을 검토한 바 있다. 이제 부시 정부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컨테인먼트, 봉쇄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압박 이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핵 문제를 가지고 그 북쪽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핵 문제 이후 아젠다를 계속 지금 자꾸 회담장 밖에서 제기하지 않습니까? As far as what the U.S. government wants, obviously there are some in Washington who think that somehow either you have collapse, and that's the end of the North Korean regime, or you can somehow, by keeping up the state of tension, keep Japan and South Korea locked into firm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98년 1월에 작성된 CIA 비밀 보고서의 예측은 적중하지 않았다. 적어도 5년 내에 붕괴하리라던 북한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남북관계 진전 속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가 작성됐던 1998년엔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고, 휴전선으로 가로막혔던 경의선도 다시 개통식을 가졌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공문을 열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에는 남한의 자본, 남한의 기업들이 개성에 2천만 평 규모의 공단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모두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도 끊이지 않았다. 현상적으로 북한의 개혁 의지도 엿보인다. 미국인들 역시 자신들의 전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Many people have been predicting the imminent demi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for a long time. It hasn't happened, and I think there's no reason to think that the regime in Pyongyang is going to collapse today or tomorrow or next year. Indeed, it seems to me that it's far stronger today than it was 6 or 7 years ago. So I would expect that North Korea and the communist leadership in North Korea would continue to sort of stagger along, not doing very well, but not collapsing either. 당시 보고서는 남한이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통일을 위해 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적인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난 액수의 원조와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한은
그런 일을 할 재원도 의지도 없다. 이번에는 코리아. 남한과 북한이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남한 정부는 적극적인 햇볕 정책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냈고 남북한은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I think the things that we didn't foresee that I think are important is the rise of the 386 generation in the South, coming to power of this generation, political power, in both during both the presidency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What we didn't foresee in this report was the 2000 summit, which has had a lasting impact in terms of North-South relations. And what we didn't see, I don't think, is the willingness of South Korea to support North Korea, even in the absence of change in the regime in the North, and even during the continuation of the nuclear crisis. 그들의 예견이 틀렸다면 우리가 보고서에서 읽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고서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다. 패널 토의 결과는 지난해 3월 시뮬레이션과 함께 미국이 남북한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정치, 군사, 경제적 변화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 이면에 깔린 미국인들의 의식,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판단, 그 판단에 따른 미국의 대응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하는 것일까? 남북한이 경쟁하며 지내든 화해하며 지내든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미국은 동북아의 지역 안보 보장자로서 신뢰도를 유지할 것이다. 보고서 곳곳에는 한반도의 안보 담당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언급돼 있다.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을 포함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은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ks them to leave, they will leave. All of them will leave if that's w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s. If that's what the South Korean people want. There's one point that's very important to begin with, which is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stay in another country unless that country wants its forces to be there. In other words, if South Korea ever asks us to take our forces home, we will do so immediately. 그러나 최근 들어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론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미국 측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일 뿐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포기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형태를 그리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 지금 재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수십만씩 한 자리에 놔두는 것은 이거는 바뀌는 과학의 시대에 바뀌는 전략에 맞지 않다. 그것은 구라파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어서 미군이 꼭 이러한 숫자로 있을 필요는 없다. 그거는 재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The strategic value is one, is it exists as an ally right now. That's incredibly important. Secondly, it is on the mainland of Asia. That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U.S. global strategy. And I think in that context, those are very important things that we want to preserve. (1998년의) 보고서도 최근 남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거꾸로 남북한 간의 화해 모드가 대두되는 경우 남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이거나 미군을 재배치 내지 감축하라는 요구 또는 철수시키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통일 한국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결정적 이슈로 생각한다.
예상되는 북한의 경착륙을 다루는 데 있어 남한과 미국 간 상호 협력은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CIA 보고서에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이 드러나 있는 셈이다. 현 상황뿐만 아니고 이후 통일 이후에 남북한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과 미국 간의 긴밀한 대화는 자기들한테 사활적인 핵심적인 이슈라는 그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1998년 이후에 몇 가지 상황의 변화는 있지만 미국에서 남한을 내지는 한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들을 저희가 첫 번째로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식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개혁 개방과 함께 인권 개선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미 외교관계 수립과 같은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조야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선 북한 인권대회가 열렸다. 미국 및 유럽연합의 인권운동가 등 천여 명이 참석한 대회.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까지 참석한 이 대회는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Every year, North Korea has ranked among the worst of the worst in the world. The fact that it's so difficult to get details about the quality of life in North Korea is itself a very bad sign. Pushing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ll have an enormous influence on the six-party talks for the better. Because dictatorships like the Pyongyang dictatorship will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change the subject when human rights issues are put on the table.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 버시바우 주한 대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을 범죄 정권으로 지칭했다. This is a criminal regime, and we can't somehow remove our sanctions as a political gesture when this regime is engaging in dangerous activities such as. 미국의 대북한 강경책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초정밀 위패의 제조처가 북한이라고 비난했고 (1995년부터) 11년간 지속돼온 분단 이후 최대 대북한 사업 경수로 사업도 막을 내리게 됐다. 경수로 사업은 남북 분단 반세기 이래 최대 규모의 인력과 물자가 투입된 그리고 최초의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경수로 건설을 관리하던 한전 직원 등 56명의 인력이 전원 철수한 것이다. 경수로 사업의 종료 역시 미일의 무용론이 반영된 것이었다. And the U.S. commitment also is to negotiate step by step reciprocally. So there'd be reciprocal steps. Okay. Notice what happened, though. No sooner had that agreement been accepted by Washington than Christopher Hill was forced by Washington, by the Hawks, to go and make a final statement at the talks, which was then released in public, which said that Quito was shut down. 미국이 너그럽게 손을 잡아주면은 중국이나 소련은 그 손을 잡았고 벼랑 끝 전술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북한으로서도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잘못하면 뭐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옹호한다는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좀 더 조금만 너그럽게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벼랑 끝 전술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안 쓰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편해집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북핵 위기 속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미국.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CIA 비밀 보고서 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이 남한을 배제하고 대북 관계를 주도한다는 오해는 통일한국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전의 한반도 위기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악화되는 한미 관계는 어떤 형태든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미일 안보 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결정적 변수가 바로 남한과의 협력 관계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의 정책 역시 남한 정부와 남한 국민들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미국이 향후 동북아 안보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 결정적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의 확대, 영향력의 유지는 한국과의 협조에 의해서 결정날 거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할수록 무엇은 꼭 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 문건은 제가 볼 때는 외교적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들의 뜻을 표현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한 국민들의 대미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결국 한반도 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남한과 북한, 미국의 관계, 그 열쇠는 우리 손에 있다는 얘기다. Is the United States going to have a very different role in the region in the future compared to the past? And here again, I think part of that is a decision to be made by Americans. Part of it is to be made by people in the region. 보다 성숙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처럼 종속적 역할을 계속 자임하는 경우, 또는 전통적 동맹국으로서 탄력 없이 추수로 일관하는 경우, 한국의 지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성숙한 관계를 설정하여 자율성을 한도 내에서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국익을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미국. 그리고 체제의 생존을 위하여 핵을 등에 지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북한. 그 가운데서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 이 시점에 입수한 CIA 비밀 문서는 우리가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정확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도대체 미국의 이해는 뭘까? 우리의 이해는 뭐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어나가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요.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전략상의, 군사상의, 외교상의 플레이어가 둘입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과 미국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전략적인 작용을 우리가 잘 파고 들어가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지 한반도의 그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숙미를 할 것도 아니지만 반미도 어리석은 일이다. 용미를 해야 된다. 이 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절대로 이게 우리가 등을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죠. 지구상에 남은 최후의 분단국. 그 분단을 종식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CIA의 한반도 비밀 문서를 통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그 비밀 문서 속에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15페이지 분량의 지워진 부분이 남아있다. 과연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 속에 담겨있을 미국의 속내는 또 어떤 것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다. 분단의 터널을 뚫고 나가야 할 길 위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다. 지금 1998년의 CIA 비밀 보고서는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반도의 국익을 위해 당신들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려 하는가?